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트 3, 4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양치기로 많이 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 3, 4에서 여러분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리스닝 실력뿐만 아니라 이것도 갖춰져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스키밍이에요. 스키밍이라는 단어는 다른 토익 강사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요, 맨 위쪽에 파트 3이 어떤 문제 유형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렇게 성우가 말해주는 시간이 대략 35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번부터 34번까지, 즉 세 문제씩 한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32번부터 34번까지의 그 지문, 즉 화자들이 얘기하는 그 대화가 나오기 전에 이 32번부터 34번에 있는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스키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35초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저는 25초를 맞춰놓고 스키밍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 멍을 때리기도 하고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5초가 아니라 평소에 25초를 맞추고 스키밍 연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스키밍이라는 건 간단해요. 실제 지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주로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선택지 A, B, C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세 세트, 그러니까 32번부터 33번, 34번 세 문제를 우리가 미리 다 훑어 놓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그 질문 내용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파트 3, 4에서는 빈출 질문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빈출 질문은 그냥 후딱 읽어 놓으시고 키워드만 뽑으시고 우리는 A, B, C, D 스키밍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파트 7 같은 경우는 질문만 스키밍하고 A, B, C, D를 스키밍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LC는 무조건 A, B, C, D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히 A, B, C, D 중에 정답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LC는 여러분, 우리가 듣자마자 답이 쏙 지나가 버려요. R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을 지문으로 왔다가 질문으로 왔다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LC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한 번 딱 듣자마자 딱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D를 먼저 읽어놓고 우리가 읽어놓은 걸 잠깐 단기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문을 듣다가 성우가 하는 말을 듣다가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 혹은 그 단어 아니면 그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가 나왔어. 그럴 때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답을 탁 찍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파트 3, 4는 질문뿐만 아니라 선택지까지 모두 스키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파트 3, 4에서 빈출 질문을 싹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빈출 질문, 두 번째 문제에 나오는 빈출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나오는 빈출 질문은 다 가져와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보통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당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각 문제마다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대부분 이 대화의 주제 혹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지, 얘가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통 이 세 가지, 그리고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을 다 싹 뽑아가지고요,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 문장들을 해석하느라 애쓰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해석이 되셔서 키워드를 뽑으시고 나서 여러분께서는 선택지 스키밍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요. 대화가 시작하고 나서 성우가 첫 번째, 세 번째 문장 사이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대화 완전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멍을 때리시면 그냥 싹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무조건 대화 시작 첫 초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대상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what은 그냥 무엇이죠. 무엇인데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그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요. 제가 파트 2에서 의문사 의문문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구조는 거기서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해석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 문제입니다. 오케이? What is the message mainly about? 똑같아요. 이 메시지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괜찮죠?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무엇을 화자들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가? 대화의 주제입니다. What type of, what kind of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류의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종류의 행사를요, 이 화자들이 논의하고 있는가? 오케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이 화자들이 논의하고 있는가? 다 주제입니다.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is, mr 나오고 being 글자 나오고 pp 형태 나오면요. pp 되는 중이다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는 중인가? 주제죠. 대화의 주제. 어떤 문제가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즉 어떤 문제를 화자들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가? 대화 주제예요. 간단하죠?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What does the speaker announce? 이건 파트 4에 나와요. 이 스피커가 무엇을 발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What does the woman want to discuss? 무엇을 이 여자가 논의하고 싶어 하는가? What is being pp? 뭐라고요? pp 되는 중이다요. 그럼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가? 광고 주제. What is the broadcast about? 이에요. 그래서 what 뭐뭐 about 나오면요. 이 방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 What is the focus of the broadcast면요. 방송의 포커스, 요점이 무엇인가? 포커스가 무엇인가? What event, 어떤 행사가 is ing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요. 그리고 taking place가 나오면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케이? 주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통 첫 번째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간 겁니다. 무엇이, 이 회사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회사가 뭐 제조업체인가 아니면은 뭐 건설 회사인가 법률 회사인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is scheduled for? 여러분, be scheduled for 시점이 나오면요. 어디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가? 주제를 말하는 거고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What is the man preparing for? 이 남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상이고요. 어떤 종류의 행사를요, 이 스피커들이 준비하고 있는가? 대상입니다. 어떤 업무를요, 이 여자가 responsible for,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 남자가 작업하고 있는가? 다 대상이죠. What is the man renovating? 무엇을 이 남자가 수리하고 있는가? 오케이. What is the speaker promoting? 무엇을 이 화자가 홍보하고 있는가? 다 대상 문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화의 주제 문제 이렇게 보통 거의 이 안에서 나옵니다. 주제 문제 나오고 아니면 대상, 이 화자가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는 이런 주제 대상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괜찮죠?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주제 대상인데 조금 더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금 세부사항이긴 한데 더 세부적인 거 제가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What did the man recently do예요. 이 남자가 무엇을 이 남자가 최근에 했는가란 뜻입니다. 이제 계속 해볼게요. What event, 어떤 행사가 일어났는가? 지난 주말에요. 대상 문제죠. 어떤 종류의 행사를 이 화자가 참석했는가? 대상이고요. 어떤 행사가요? will be held, 개최될 것인가? 내일, 대상이고요. 어떤 종류의 행사가 will take place, 일어날 것인가? 일요일에요. 무엇을 will the woman do, 할 것인가? 이 여자가 할 것인가? 다음 주에. 무엇이 is being pp, 뭐라고요? pp 되는 중이다. 무엇이 건설되고 있는가? 그 건물에서. What problem, 어떤 문제를 이 남자가 언급하는가? 어떤 문제를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가? 다 대상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거예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이 나와요. 여러분, ask 뭐뭐 about은요, 질문하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남자가 여자에게 질문하는가라는 뜻이에요. What are the speakers concerned about? 무엇에 대해 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What is causing a delay? 무엇이 지연을 일으키고 있는가? What has recently been pp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예요. has been pp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pp 되었다라고 그냥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최근에 완료되었는가? What will the speaker ask about? 뭐라고요? 무엇에 대해 질문하다예요. 무엇을 이 화자가 질문할 것인가?
오케이?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가?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 혹은 대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장소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Where, 보통 where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where, most likely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무시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where are the speakers? 흔한 질문입니다. 화자들이 어디에 있어? 장소가 어디 있는지 말하는 거고요. Where does the conversation, 이거 무시하라고요. Take place. 그럼 어디에서 이 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 장소 문제고요. Where does the announcement take place? 이 발표가, 이 공고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Where is the talk taking place? 이 담화,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Where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예요. 여러분, make an announcement가 발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케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At which event입니다. 어떤 행사장에서 is the announcement, 이 발표가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는가,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where, 이 장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셔서 이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 시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싹 다 해석해 드리니까 실제 시험장 가시면 그래, 장소 문제구나. 얘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딱 이게 탁탁탁 되시고 A, B, C, D 스키밍 하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작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는 직업이에요. 직업 회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볼게요. Most likely 무시하시라고요. 누가 is the speaker? 화자가 누구인가? 얘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다니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are the listeners? 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청자들이 누구인가? 얘는 파트 4에 나옵니다. 파트 4에는 한 명의 성우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뭐 발표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청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다음, 누가 are the participants 뭐예요? 참가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who is the speaker addressing? 여러분, 이게 연설하다도 있지만 말하다도 돼요. 그래서 이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는가입니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 다음 거, who is the intended audience? 의도되는 청자인데 그냥 청자입니다. 오케이? 누가 의도되는 청자인가? 즉, 누가 청자인가? 이 대화의 청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관중이 누구인가? Who is the conference intended for? 누구, 봐봐요. 이 회의는요, 의도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즉, 이 회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회의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Who is the message for? 입니다. 이 대화는, 이 메시지는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즉, 듣는 사람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거. What is the woman an expert in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The woman is an expert in what? 원래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전문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요. 무엇을 이 여자가 전문으로 하는가? 즉, 이 여자의 직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What is the woman's profession? 여러분, profession 잘 하셔야 돼요. 직업입니다. 그럼 이 여성의 직업이 무엇인가? 직업 관련 질문이고요. What is the man's job? 이 남자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이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가? 회사고요. Where do the speakers mostly work? 이거 좀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화자들이 일할 것 같은가? 장소고요. Where does the woman work? 여자가 어디에서 일하는가? 어떤 업계에서 화자들이 일하는가입니다. Work in what industry가 돼서요.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이 남자가 일하는가입니다. 그냥 work for, work in 다 똑같이 일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여자가 일하는가? 괜찮죠? 어떤 종류의 일을요? Do the listeners, 이 청자들이 하는가입니다. 오케이? Which department, 어떤 부서를요? 이 화자가 일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가가 되고요. 어떤 분야에서 이 남자가 일할 것 같은가? 다 직업입니다. Where do the listeners work? 어디서 이 청자들이 일하는가? 어떤 종류의 회사가 이 주디의 회사인가? 즉, 주디의 회사가, 이건 그게 아니네요. 주디스라는 이게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what type of business is 회사 이름 나오면 얘는 어떤 종류의 회사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회사가 뭐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법률 그런 회사인지를 다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거. What does the speaker's company most like sell입니다. 이 화자의 회사는 무엇을 판매하는가? 오케이. What does the speaker's company produce? 이 화자의 회사는 무엇을 생산하는가?
어떤 제품을 이 회사가 생산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이 화자의 회사가 제공하는가, 뭔지 아시겠죠? 다 이런 겁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를 이 남자가 calling, 연락했는가, 어떤 종류의 회사에 연락했는가, 전화했는가. Who will the man give the document to입니다. 누구에게, 봐봐요. Will the man give A to B가 나오거든요. give A to B 하면요. A를 B에게 주다예요. 그럼 남자가 이 서류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직업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직업 그리고 회사 관련된 질문이 싹 다 나와요. 제가 지금 다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나오면 해석하느라 애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키워드 딱 뽑으시는 거예요. 얘가 일하는 곳. 직업 문제구나, 회사 문제구나 파악하시고 ABC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유 가겠습니다. 이유도 가끔씩 나와요. 이거 Why is the speaker? 아니면 Why is the man? Why is the woman calling? 파트 4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가 왜 전화했어? 이유 Why is the man seeking a temporary position? 왜 이 남자는 찾고 있니? 임시직을. 오케이? 왜 이 여자는요, 주디한테, 여러분, ask가 물어보다도 있지만, 뒷구조가 투동사가 나오면 요청하다예요. 그래서, 왜 이 여자는 요청했어? 주디한테 뭐 하라고? 그 사무실에 가라고. 왜 이 여자가 사과해? 왜 그 여자는 want to change, 바꾸고 싶어? 그 약속을. 왜 이 여자는 late to work, 직장에 늦었어? Why did the woman, 왜 이 여자는 miss a conference, 그 회의를 놓쳤어? 이렇게 이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주제, 이거 3개에서 좀 많이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석해 드린 거 무조건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바로바로 키워드만 뽑을 수 있게, 실전에 가셔선 키워드만 뽑을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요, 보통 세부사항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유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직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주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포커스를 좀 맞출게요.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What does the man say 나오고 어떤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팁입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 누구 말에 집중해야 돼요? 남자 말에 집중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man이라고 딱 적어놓고 남자 말이 나왔을 때 딱 집중하고 있다가 정답은거 들렸을 때 탁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 건데 그가 무엇을 걱정한다고 말하는가? 원래 what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가 무엇이 걱정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해석하고요. What does the woman say? 하면은 여자 말에 집중해야겠죠. The company가 무엇을 판다고 말하는가? 이 남자는 무엇이 needs to be completed, 완료돼야 한다고 말하는가? What does the speaker say? 이 화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뭐에 대해서? 그녀의 회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Who does the speaker say will receive a coupon입니다. 여러분, does 이거 무시하시고요. 누가 will receive a coupon, 쿠폰을 누가 받을 거라고 이 화자가 말하는가? Who does the man say he has hired? 이 남자가 누구를 고용했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좀 어려워요. what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고요. 여기 있었던 거고요. 원래 여기 주어 자리에 what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say 뒤에 오는 거고요. 여기도 주어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게 앞으로 온 거고요. 여기서도 hire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얘를 잠깐 살짝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살짝 지워버리시면 돼요. What does a man say? 얘 살짝 딱 지워버리시면 He is concerned about what? What the company said니까 the company said what? 그 다음에 여긴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어 나오고 needs to be completed 나오고요. 무엇? say about her meeting이기 때문에 say 뒤에 나오는 거고 about her meeting이 나오는 거고요. 누가가 will의 주어 자리고요. He has hired의 목적어 자리에 who가 나온 게 맨 앞으로 나와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해석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What does the woman agree to do?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여성은요, 뭐 하는데? 이 what도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 하는데 동의하는가는 뜻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거. 이 화자는 offer to do라는 건요, 무엇 하겠다고 제안하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뭐 할게요 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What does the man encourage? What does man encourage the man to do? 예요. 이 what은 대부분 두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요, 장려하는가. 이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장려하는가.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What are listeners encouraged to do? 얘는
be, pp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 청자들은요, 장려되는가, 무엇하라고 권장되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What does the speaker ask? 봐봐요.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do? 입니다. 여러분, ask 대상 나오고 투동사 나오면 요청하다예요. 그러면 이 화자는요,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do? 얘는 반면에 얘가 요청받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The listeners are asked to do what이거든요. 그러면 청자는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는가란 뜻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화자가 말할 거예요. 이거 보통 파트 4에 나올 거거든요.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 그게 정답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for? ask 뭐뭐 for 나오면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자는요. 이 남자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여자가 말할 거고요. What does the man tell the woman to do? tell A to do 하면요. 누구에게 무엇 하라고 말하다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에게 뭐 하라고 말하는가? 오케이? 그럼 남자 입에서 나올 거고요. What does the woman remind the woman to do? 입니다. man이 맞는 것 같아요. woman이 아니라 man이 맞겠죠?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알리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알려주는가 이거고요. What are the listeners? 이것도 좀 listener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 listener가 상기받는가라는 뜻입니다. 원래 are가 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무엇을 이 청자들이 상기받는가 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알림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What does the man remind the woman about? 똑같습니다. 이 남자는요. 이 여자에게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는가, 상기시키는가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하면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많이 나와요. 이 남자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가예요. 뭐라고? 이 남자가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가. 그러니까 남자 말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woman이 나왔으면 여자는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가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What does the woman suggest?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이건 한 단계 더 간 겁니다. 봐봐요. 이 남자가 제안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는가라는 뜻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세 개가 이 두 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하자고 제안하다 이거고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뭐 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고요. 이어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뽑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What does the man recommend? 이 남자가 무엇을 추천하는가입니다. What does the man recommend that the woman bring?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ring의 목적어가 온 겁니다. 이 남자가 추천하는가? 뭐를? 이 여자한테 무엇을 가져오라고 추천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man about? 이에요. 아까 여러분 ask 다음에 뭐 for가 나오거나 투동사 나왔을 땐 요청하다지만 about이 나오면 질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도 남자네요. 여기 woman을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 남자가 여성에게 무엇을 질문하는가? 무엇에 대해 질문하는가고요. What does the man ask about? 남자가 무엇에 대해 질문하는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What does the speaker warn the listeners about? 이건 파트 4에서 많이 나와요. 이 화자는요. 경고하다. 무엇을 경고하는가? 이 청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는가가 나오는 거고요. What are the listeners invited to do? Next입니다. 여러분, be invited to 동사 나오면요. 권장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청자들이요. 무엇을 다음에 무엇하라고 권고받는가, 권장되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건 파트 4에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겁니다. What will happen tomorrow night? 뭐예요?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내일 밤에. 그 다음에 What will the listeners do next? 무엇을 이 청자들이 할 것인가 다음에. What is the woman planning to do next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 여자가 할 계획인가 다음에. 괜찮죠? What will the man do nex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이거 마지막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무엇 할 것인가라는 거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와요.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next? 남자는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가? 다음에 What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이 여자가 보여줄까요? 다음에. 오케이. What is the woman doing tomorrow? 이 여성은요. 여러분, is, ing 나오면 제가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래 시간 부사랑 같이 쓰면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여자는 내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next라고 나오는 건요. 보통 마지막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거 한번 쭉 하고 넘어갈게요. What does the woman dislike는 싫어하다고요. like는 좋아하다요. 이것에 있어서 어떤 면을 좋아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싫어하는가 세부사항 문제예요.
What is the man concerned about? 무엇을 이 남자가 걱정하는가? 세부사항. 어떤 문제를요, 이 여자가 언급하는가? 세부사항 문제고요. What is the man frustrated by예요. 얘가 좌절하다, 실망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얘가 실망했는가? 오케이. What does the speaker offer the listeners? 무엇을 이 화자가 얘네한테 제공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는가, 제공하는가. What can the listeners do? 무엇을 청자들이 할 수 있는가?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 문제고요. What can the listeners receive? 무엇을 이 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가? Why is the man calling? 이건 아까 했는데 이유 문제인데. 이유 문제예요. 그냥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남자가 왜 전화했는가? Why is the woman asked to fill? 여러분 원래 the woman is asked to fill out이거든요. 제가 ask 뒤에 to 나오면은 ask 어떤 대상 나오고 to 나오면은 요청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요. 이 왜 이 여자는 요청받는가? 뭐 하라고? 그 양식을 작성하라고 왜 요청받아요? 세부사항 문제고요. 왜 이 남자는 이 샵 가게에 방문했는가? 세부사항 문제고요. 이유 문제고요. Why is the man 여러분 unable to 동사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 남자는 그 남자는 왜 참석할 수 없는가? 그 회의에 내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다 해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파트 3, 4에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꽉꽉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걸로 다시 해석을 스스로 이제 직독직해로 제가 이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직독직해로 해보시면서 해석이 바로바로 되는지 키워드가 바로바로 뽑히는지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주제 대상 문제야, 이거는 장소 문제야, 이건 직업 문제야, 뭐 회사 문제야, 이유 문제야, 아니면 세부사항 문제야. 세부사항은 키워드 좀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해드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세부적인 것들은요 해석 실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 드린 이 방식대로 해석을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뭐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파트 3, 4에 나오는 추론 문제, 그림 도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론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질문이 왜 얘가 이걸로 뭐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암시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없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큰 따옴표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답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듣고 나서도 내가 답을 못 찍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답 찍었고 보통 두 번째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상관없이 이제 이게 보통 정답의 근거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정답 찍었어. 두 번째 문제가 추론 문제야. 그럼 저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그냥 이 대화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세 문제 풀 때 다 눈을 감고 듣거든요. 그냥 뭐라 할까요? 이 선택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더 집중이 안 돼서 저는 그래 대화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다가 난 이미 스키밍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하다가 스키밍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면 눈을 딱 뜨고 답을 딱 찍습니다. 이런 건데 특히 의도 추론 문제는 저도 자주 틀려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를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도 추론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딱 찍었어요. 답을 찍고 두 번째 문제가 의도 추론 문제면요. 전 눈을 딱 감고 나서 대화에만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면요. 보통 여자 남자가 이렇게 대화를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럼 여자의 말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의 말에 딱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딱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답을 딱 찍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나오자마자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이 엄청 요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트 3에선 2문제 정도 나오고요. 파트 4에선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고득점이신 분들은 리스닝 실력을 정말 많이 키워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냅둬도 돼요. 그냥 운 좋으면 맞고 안 좋으면 틀리자. 왜냐면 나머지 문제 지금 5문제니까 나머지 95문제를 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얘는 리스닝 실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힌트가 되는 건 이 남자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린 여자의 말이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파트 4에서는 이 팁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얘 말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 4에서의 의도 추론 문제가 전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최선은 그냥 대화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딱 이 답이 나왔을 때 찍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어려운 거고요. 반면에 그림 도표 문제는요. 파트 3에서 3문제, 파트 4에서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 문제가 보통 한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중 딱 한 문제만 이 그림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질문에서 키워드를 뽑으셔야겠죠. 해석을 다 하시는 거고요. 해석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ABCD에 지금 얘가 얘 거고 이렇게거든요. ABCD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실제 이 단어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보셔야지만 이 숫자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팁입니다. 딱 이것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얘를 제껴주시고 이것만, 실제 문제 나왔을 때 딱 이것만 들으면서 이것만 보면서 이제 대화 내용을 들어요. 그래서 5,000이 나왔어요. 숫자가 5,000이 나왔으면 정답이 뭐예요? April. 이렇게 정답 찍는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Look at the graphic은 이 문제입니다. 근데 theater 1, 2, 3, 4예요. 그럼 theater 1, 2, 3, 4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얘네들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미리 이것도 스키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키밍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질문 스키밍 하시고 이거 X표 치셔놓고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Star on Mars, 이거고 시간은 이거구나.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Look at the graphic. Building 1, 2, 3, 4요. 위치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힌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딱 찍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트 3, 4는요, 여러분. 리스닝 실력 좋으시면 스키밍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 합니다. 전 리스닝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키밍에 좀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이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스키밍 주어진 몇 초 안에 보통 35초 정도가 다 주어지거든요. 근데 주어진 35초가 아니라 저는 몇 초? 25초 정도로 합니다. 25초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얘입니다. 얘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A에 이제 A, B, C, D가 다 있잖아요. 1번에 A, B, C, D 있고 2번에 A, B, C, D, 3번에 A, B, C, D 있잖아요. 전 딱 25초 컷으로 해놓고요. 일단 키워드 뽑고 선택지 A, B, C, D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읽고 A, B, C, D 파악하고 세 번째 거 읽고 A, B, C, D 다 스키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문을 다시 듣기 전에, 지문이 시작하기 전에 질문만 다시 스키밍해요. 왜냐면 이 스키밍을 제가 ABC를 해놓는 이유는 이 단어 아니면 이것이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들렸을 때 바로 찍으려고 듣는 거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만 읽습니다. 이 대화 주제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 주제가 무엇이지? 이 화자가 무엇에 대해 논의하지? 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서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제 딱 대화가 시작하면 첫 번째 질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쭉 듣다가 정답의 근거 나오면 딱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잠시 확인하고 맞아 이걸 들어야 돼 하고서 대화 내용 쭉 듣다가 정답 근거 나오면 딱 눈을 뜨고 찍고 세 번째 근거 이걸 한번 또 이제 보고 나서 쭉 듣다가 근거 나오면 딱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우가 넘버 1 뭐뭐뭐 질문 읽어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음 세 문제를 스키밍 딱딱딱딱 해야 돼요. 몇 초 안에? 25초 안에. 보통 35초인데요. 25초 안에 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약간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25초를 평소에 맞춰놓고 스키밍 하고 나서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키밍이 지금 안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일단 제가 질문은 다 스키밍 해드렸잖아요. 근데 선택지 A, B, C, D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몰라 혹은 해석을 못해. 그러면 스키밍이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미리 다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출문제집 푸실 때 A, B, C, D 있죠.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파트 3, 4에서 A, B, C, D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싹 다 해석해 보시고 모르는 단어 다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A, B, C, D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A, B, C, D는요. 항상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것으로 모르는 거 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스키밍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데 제가 봤던 단어, 봤던 해석이 또 나오기 때문에 스키밍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질문 해석까지는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요. 평소 파트 3, 4 공부하실 때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 바로 해석이 바로바로 되게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트 3, 4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